경상도의 그저 그런 도시에서 제2의 수도로 성장한 부산. 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지만 여전히 옛날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다. 역사와 지리적인 조건이 매력적인 해안 도시. 동시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일본의 손길이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스레 역사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곳.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교, 교역의 장소로까지 확장되면서 일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도시다. 그 어떤 곳보다 일본의 손길이 많이 닿았고 아직까지 곳곳에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 부산에 왔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100여 년 전 부산. 행정구역은 지금의 영도, 초량을 중심으로 한정돼 있었고 전체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항 후 점차 들어오는 일본의 자본과 지속적인 도시발전 계획의 결과로 부산은 식민화와 산업화의 천병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876년 조일 수호조약의 결과로 조선이 강제 개항되었을 때 인천, 원산과 함께 개항된 부산은 개항 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1880년에 접어들면 이곳 일대는 일본의 손을 거쳐 도로망을 계획되고 가옥구조의 규제, 철도 부설을 위한 측량까지 모두 마친 후 일본인들이 점차 거주하게 된다. 오늘날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본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골목을 누비면 부산항을 통해 나라를 드나드는 이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느낌을 준다. 비록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흔적들은 흐려졌지만 야망을 가진 그들의 과거는 이곳저곳에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일본의 흔적이 잘 보존된 곳에 왔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일본인 가족들이 문을 열고 인사를 할 것 같은 이곳은 일본이 아닌 동래구의 명물, 동래별장. 1910년 일본인 하자마 씨가 온천물이 좋았던 이 일대를 매입함으로써 만들어졌다. 해방 후 임시정부 시기 부통령 관저로 사용되다가 이후엔 정치인들의 아지트 혹은 부유층 시민들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3,000평이 넘는 부지를 보유한 이곳. 지금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중이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 서부산으로 떠나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곳은 부산에서도 제일 외진 곳에 있는 섬, 가덕도. 길가에서 흔히 보는 맥도날드도 백종원 아저씨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건 바다와 한적함을 누비는 선박뿐. 전통적인 부산 지역이 아니고 예로부터 발달된 곳도 아니기에 세월의 흔적을 찾기엔 다소 어려워 보였지만 자세히 둘러보니 꽤나 매력적이다. 역사적으로 이 가덕도는 임진왜란 시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일본군의 부산 진성 점령 이후 장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다치바나 무네시게에 의해 이곳이 경남 지역의 주요 거점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1597년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을 대신하여 수군 통제사 지위에 오른 원균이 부산 포해전에서 패배하고 군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기습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다. 밑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이곳, 외양포 포진지. 제국주의를 기치로 각국이 식민지를 확보하던 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군이 설치한 곳이다. 가덕도의 아픈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그 상처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이용했던 포대와 화약고, 사단 막사들은 우리에게 그 시절의 잔인함을 알려주고 있다. 강점기 시절 일본의 흔적이 가득한 그 시절 부산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가덕도에 남아있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지금이 몇 년도인지 가끔 헷갈리곤 한다. 주민들은 일본군들의 요새 근처에서 터전을 잡아
과거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짓고 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일본과의 악연을 딛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부산의 과거에 스며들고 있다. 부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같다.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정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한국 최고의 스카이라인과 가장 낡은 건물들은 계층의 구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이다. 무너지고 있는 옛 건물들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곳, 금강공원. 1920년대 담배 장사로 돈을 모은 일본 상인 히가시바라 가지로씨가 만든 개인 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과거에 부도심이었던 온천장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테마파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들에게 서서히 잊혀져 버린 이곳. 이후 인근 버스 정류장마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과거를 찾아온 어르신들과 연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정산을 아우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여전히 담고 있으며 매력적인 문화재와 큰 규모의 식물원을 보유 중인 금강공원. 세월 앞에 점차 쓰러져가는 이곳의 앞길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임진왜란 시기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에 왔다. 이곳은 둘레길을 따라 가벼운 산책하기 좋은 동구 시민들의 쉼터, 자성대, 선조들의 서글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을 점령한 이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이곳. 그 때문인지 몰라도 조용한 주변을 걸을 때마다 선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성대에 남아있던 구조물들은 철거되고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낸 영가대, 고려시대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의 비각이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임진왜란이 남긴 또 다른 흔적, 이기대 자연공원. 탁 트인 바다를 면한 해안 산책로로 남구 시민들의 자랑이다. 천하의 절경에서 전달되는 이 상쾌함과 아름다움은 부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다. 이토록 아름다운 곳을 알아버린 일본군들은 부산을 함락한 후 자주 축하잔치를 열었으며 이때 기생 2명이 외장을 술에 취하게 한 후 끌어안고 절벽 아래 바다에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던 2명의 기생, 이들이 이기대의 유래가 된 것이다. 오늘날 내려져 오는 부산의 구전설화에는 유독 일본이 많이 등장한다.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신 원효대사는 중생들을 구제할 마음으로 왜구들을 만나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꾸짖었고, 신라시대 문무왕은 금정산에 있는 이곳 범어사에 올라가 밤생 기도를 드리곤 했다. 이처럼 부산의 과거는 일본과 함께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 부산 발전을 나타내는 곳, 영도대교.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웅장함에 사뭇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일제강점기 시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산의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건립되고 지금까지 근대화의 상징으로 인정받는 부산의 랜드마크. 군사적 요새로서 영도의 발전을 위해 완성된 이곳은 이후 6.25 전쟁 당시 이산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영도다리가 애환과 그리움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이다. 오늘날 문화재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영도대교. 시민들의 애정어린 마음이 모여 영도대교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공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곳이야말로 부산의 진정한 레트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다차원의 시간에서 머물고 있는 부산.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나 부산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보다 개성적이고 독특한 색깔을 입었다. 어쩌면 그 강렬함에 휩싸여 지금의 우리들에게 다소 피곤하고 낯설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부산을 향해 외색이 많은 도시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비치지만 부산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희로애락을 정면으로 마주해온 근대 도시이며 그렇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줄어들어 두 나라 사이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린 현재 일본과 가까운 부산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흔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기대해본다.